상임 대표님과 우리 장기표 공동대표님을 모시고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고도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문재인 각하에 대한 비난을 좀 했습니다. 대통령은 사실 국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직책이고 또 마땅히 칭송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칭송을 못 받으면 대통령이 아니죠. 마땅히 칭송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비난이 저뿐이 아니라 여기에 지나가는 모든 시민들 다 지금 가슴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올라와서 보니까 앞에 깃발을 든 두 분이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들 참 소중한 분입니다. 지금 저하고 눈을 마주치고 계신데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 전주고등학교에서요 나라 지킴이 회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아마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이 어르신들이 매주 안 빠지고 이 태극기 집회에 오신 걸로 제가 짐작을 합니다. 이런 어르신들의 나라 사랑, 열정, 애국심, 이런 것들이 문재인 각하가 아무리 나라를 어지럽혀도 흔들리지 않고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밑바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권이요 돈을 좀 떼먹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우스운데 일을 하다 보면 돈을 좀 먹습니다. 옛날에 이후라기도 뭐 콩고물 좀 묻히고 이랬어요. 그러나 요새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능하면 안 됩니다. 무능한 것은, 정권이 무능한 것은 국민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라 일이라는 것은, 국가 정책이라는 것은 연습하다가 해보고 안 되면 그만이고 다시 하고 이게 아닙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 백성들의 삶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잘못하면은요 국민들이 잘못 살아요. 잘해야 됩니다. 무능하지요. 또 가끔가다 이 사람들이 부패해요. 비리가 많아요. 거짓말을 많이 해요. 아주 위선적입니다. 그리고 참 못나게도 협잡을 잘해요. 이런 정권을 심판하지 않고, 정신 똑바로 되긴 사람들이 이런 정권을 심판하지 않고 뭘 하겠습니까? 이런 정권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5월 10일이 문재인 정권 집권한 지 2주가 되는 날입니다. 취임식한 세 번째 날이죠. 2년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 취임사를 두고 이 사람이 비판을 하는 글을 썼는데 몇 가지만 제가 발췌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문재인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7년 5월 10일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문재인이 한 얘기입니다. 나를 지지한 사람입니다.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나 진정한 국민으로 모시고 제가 생활을, 대통령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2017년 5월 10일 이후에 문재인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튿날부터 적폐청산을 주장하면서 인민재판을 합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적폐청산을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국민들이 적폐청산하라고 정권 바꿔준 겁니다. 적폐청산 안 하면 그거는 직무유기예요. 그런데 문재인이가
적폐청산한다고 한 것은 뭡니까? 정치 보복만 했습니다. 지난 정권에 110명이 구속되고 그 구속된 사람들 형량을 다 합치면 130년이 넘습니다. 수사 도중에 4명이 자살을 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국가 권력이 하도 압박을 하니까 다시 그 사람도 뛰어내리 죽었습니다. 총 5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물론 적폐청산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들의 눈에 적폐청산이 아니고 정치 보복으로 비춰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2017년 5월 10일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이루어지는 날이라서 역사적인 날이 아니라 조선시대 4대 사화 아시죠 여러분? 무호사하, 갑자사하, 을묘사하, 기묘사하 뭐 이런 사하들이 여러 수천 수만 명 죽인 사화가 있습니다. 그 사화, 정치 보복의 사화와 같은 그런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건 국민 통합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전문을 읽다가 보니까 대화 정치를 하겠다. 대화 정치. 여러분 대화 정치 아시죠? 말로 하는 거. 진보와 보수 갈라서면 안 된다. 그 갈등을 없애고 통합하자. 내가 대통령으로서 직접 대화를 챙기겠다. 야당은 국정의 동반자로서 적이 아니다. 만남을 정례화하겠다. 만남이 정례화하는 것은 날을 정해놓고 매월 뭐 마지막 주 뭐 금요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 사람. 그리고 지금은 야당을 어떻게 합니까? 내년 총선에서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비례대표 연동제라는 선거법 개정을 합니다. 왜 합니까? 지금 선거법이 제대로 해가지고 내년에 괜찮을 것 같으면 왜 합니까? 안 될 상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라도 해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잘해가지고 과반수를 넘어가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비례대표 연동제 법을 개정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야당이 있습니까? 야당을 적으로 생각하고 까부시는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저런 행태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대화를 한다고 그럽니까? 이거는 사기입니다. 사기. 예. 이거는 자기가 대화 정치가 아니라 사기 정치입니다. 사기 정치.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제가 보니까요. 권력기관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검찰, 국세청, 중앙정보부, 군의 보안사령부, 경찰 이런 것들이 권력기관이라 통칭 권력기관입니다. 이 대통령은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 그리고 권력기관은 완전히 정치권에서 손을 떼게 하겠다. 요렇게 취임사에서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검찰은 권력의 충실한 개가 되어가지고 대통령이 야 저거 물어 그러면 그냥 쫓아가서 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권력기관을 정비한 게 아닙니다. 대화를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육군 대장 그 박찬중가 하는 대장 그 사람 제 육사 후배입니다. 저는 사람은 못났지만 육군 사관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육군 대장 달고요 포성에 묶이고 수갑을 차고 법정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노출시켰습니다. 여러분 육군 대장이면요 그 사람 보니까 43년인가 군대 생활을 했더라고요. 제복과 계급
계급은 명예로운 겁니다. 제국과 계급의 명예를 그냥 시궁창에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예? 우리의 적들이 좋아합니다. 이거는 이적 행위입니다. 제국과 군의 계급을 능멸하는 것은 김정은이만 좋아하는 일이에요. 왜 우리 문정인이는 김정은이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합니까? 저는 그게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무고한 사람을, 그래 나중에 박찬주 대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 국방부 지하 감방에 100일 동안 있었습니다. 100일이면 석 달입니다. 그 죄가 있으면 재판받아가지고 지금 형을 살아야지요. 죄 없이 나왔어요. 그 왜 육군 대장을 죄 없는 얼마나 털어냈겠습니까? 예? 그거 집어넣으려고 얼마나 털어냈겠어요. 나중에 털다가요, 그 사람이 뭐 무슨 100만원짜리 뭔가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근데 자세히 봤더니 육군 중령 한 명이 금산이 고향인데 자기 아버지가 아주 편찮으시고 있어서 어머니도 양로원에 가셔야 될 판이라 자기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지경에 있으니 이군 사령관 할 때 사령관님 내 집 근처에서 좀 근무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말이 되잖아요. 그 돈 받아먹고 뭐 보직을 어디 좋은데 준 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령관이 그래 그럼 알아봐라. 그 이제 인사실무자가 알아보니 그 모양이라 이 친구를 그 금산 근처 부대로 보내줬어요. 이거는 다분히 인간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사령관님 고맙습니다 하고 뭐 조그만 선물 하나가 줬겠죠.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뇌물 받은 걸로 했는데 법정에서는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그건 뇌물이 아니죠. 고마움에 대한 사례죠, 사례. 근데 그 정도로 털어냈는데도 털 게 없었어요. 그러면 왜 육군대장을 공감병 갑질이다 뭐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몇 달 동안 못 살게 하고 신문에 내고 김정은이가 좋아할 일을 골라서 했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좋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상하지 않으면 안 될 일. 우리는 지금 이게 좀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어떤 말이 나오느냐. 인사의 원칙은 능력과 적재적소다. 얘 참 말 잘해요. 말 못하면 믿지는 않죠. 나를 지지했던 것과 관련 없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일을 맡기겠다. 이거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취임사 때 취임사를 읽어보니까 문재인이가 한 얘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하지 마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래 놓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대사를 실명을 얘기해도 됩니다. 이거는 조윤재 미국, 이일훈 일본, 우윤건 러시아, 노영민 중국 보냈습니다. 여러분, 노영민이가 누굽니까? 국회의원 한 사람이, 우윤건도 국회의원 한 사람이에요. 노영민은요, 니하오마 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니하오마가 여러분 아시죠? 중국말로 안녕하십니까 예요. 니하오마. 근데 이 사람이 중국 가서 대사를 합니다. 중국과 우리나라가 현안이 얼마나 많은데 니하오마도 모르는 사람이 중국 대사로 갔어요. 그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윤재, 이일훈 이 사람은요 학자예요. 학자, 공부한 사람, 교수예요. 미국도 교수, 서구도 교수들을 뽑아가지고 관직에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관련 직책에
한 포스터, 두 포스터 정도 미리 훈련을 시켜가지고 장관도 시키고 중요한 보직을 맡깁니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코드 인사, 이른바 코드 인사를 했습니다. 계속 코드 인사만 합니다. 문재인이 친구요, 지금 뭐 자리 하나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법무법인의 그 동료는요, 법제처장이 됐습니다. 법무법인에 서기한 사람이요, 공기업 이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공기업 이사하면요 연봉 1억 넘습니다. 물론 능력이 있으면은 공기업 이사 할 수 있습니다. 뭐 그 법무법인 동료도 법제처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또 인정하는 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같겠습니까? 하는 거 보면 내 4대국의 대사를 내보내는 인사를 보면 그 뻔합니다. 이러면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그 저는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 이거요, 지하철 타고 가면은 자막에 자주 나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저기 뭔가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해놓고 계속 특권과 반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이 대통령입니까? 그 다음에 또 제가 요 시간이 자꾸 하니까 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소통하는 정치를 하겠대요. 소통.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 지금 국정현안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도 지난 2년 동안에 문재인이가 이 기자회견 3번 했습니다. 3번. 그리고 그 3번도 국내 문제는 묻지 마라. 국내 문제. 그 국내 문제 안 물으면 뭐 물어봅니까? 그 다음에 그래도 기자가 정책 실패에 대한 것을 물어서요, 그 물은 기자가요 인터넷에 묵사발이 됐습니다. 완전히 매국노가 됐습니다. 이게 신종 언론 탄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 그리고요 문재인이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부는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평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좀 약간 코미디성 발언 아닙니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평하고 결과는 정의롭고. 이게 문재인이 머리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겠죠.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로남불 정권의 전형입니다. 자기들은 투기를 하면서 남 투기는 비난하고 자기들은 위장전입 막 해요. 장관 나온 사람 전부 위장전입 뭐 안 한 사람 없어요. 남은 위장전입한 거 징역형 때립니다. 자기들은 격세 정렬을 하면서 남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고 내 자식은 외고에 보냅니다. 나무 자식은 자사고도 못 가게 합니다. 자기는 집을 2채 3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들은 집을 팔라고 위협을 합니다. 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체크리스트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건 블랙리스트입니다. 예. 자기들이 다는 댓글은 정당한 댓글이고 남들이 다는 댓글은 불법이다. 자기들은요 외국 여행 갈 때 관련 업체가 돈을 대줘요. 그거 돈 받아갑니다. 예? 딴 정권에서는요 털다 안 되니까요 법인카드 12,700원 쓴 거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쳐버렸어요. 여러분 김기식이라고 아시죠? 건강원장 되려다가 말한 사람. 그 사람 23살 되는 아가씨 데리고 뉴욕 가고 유럽 가고 2주 동안 여행 갔다 왔습니다. 그것도 업체에서 준 돈으로 갔어요. 여러분 아시죠? 내로남불 정권, 전형적인 내로남불 정권입니다. 이것은 협잡입니다. 협잡. 예, 협잡.
대통령은 지금 반일에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딸, 그 딸 있죠, 딸. 뭐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뭐 무슨 문다인가 그래요. 그 따님은요, 일본 극우단체가 설립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극우단체의 교과는 이렇습니다. 정한론, 한국을 정벌하자는 정한론을 창시한 요시다 쇼인을 본받자라고 그 교과가 시작되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반일을 합니다. 이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딸이 해외에 거주를 해요. 이유도 없어요. 국민 세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공평과 정의를 얘기합니다. 소득 주도 성장, 이것은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비유를 해서 말하느냐, 마차가 말을 끌고 간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닌 거다. 여러분, 말이 마차를 끌어야지 마차가 말을 끌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탈원전, 이게 참 웃긴 겁니다. 이거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불가능한 일은 하겠다고 큰소리 치지 않겠다. 나 불가능한 일은 하겠다고 큰소리 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문재인이가. 그리고 분식 해결을 하면서 국정 실패를 막으면서도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하겠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다. 이거 재작년 5월 10일 날 취임사에서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가지고요, 뭐 네이버나 포털에 가셔가지고 대통령 문재인이 취임사하면 다 나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는가, 저 친구 바로 얘기했는가, 다 나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사람들이 국정 운영을 한 것을,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요, 애초부터 국정 운영을 바르게 운영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권이 무능한 것은 대국민 범죄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위선, 사기, 기만, 협잡, 거짓, 무능한 정권의 표본입니다. 이런 정권은 절대로 스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끄집어 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과의 대화에 광화문 집회가, 우리 원포공원의 집회가 중요한 일이, 그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을 하루빨리 끄집어내야 됩니다. 거짓말과 위선으로 가득 찬 무능한 정권을 끄집어내가지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하고, 흐트러진 안보를 바로잡고, 해이해진 사회기강을 바로잡아서 기울어져가는 국운을 바로 세워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문재인을 끌어내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다음번 집회에서 이 원표공원을 가득 채우고, 그 다음번 집회에서 우리 광화문을 가득 채워서 문재인이가 야, 정말 그만두고 내려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스스로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 다같이 매진합시다. 감사합니다.